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 신분제가 엄격하던 시대에 공자가 선언한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가 평등해야 합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것도 몰라 하며 무시하기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순간 있지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낮다고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사명이 확실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클 때 나옵니다. 송나라 실권자 환퇴가 공자를 암살하려 했을 때 공자는 하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환퇴가 날 어쩌겠는가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발표 앞에서 떨릴 때가 있지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되새기면 떨림보다 확신이 더 커집니다.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 내야 할 때도 이게 옳은 일이니까라는 신념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말고 새는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마라. 공자의 절제와 생명 존중 정신을 담은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낚시를 즐겼지만 그물로 모조리 쓸어가는 방식은 쓰지 않았고 활을 쏘되 자고 있는 새는 겨냥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냥 윤리를 넘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눈이 커져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았다가 반 이상 남기고 일어서는 순간이 있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음식도 아깝지 않고 다음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말 실수 줄이고 행동 후회 줄이면 성공은 저절로 온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 얻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화려한 말이나 과감한 행동이 아니라 신중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서 단체 채팅방에 뭔가 쓰려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거 보내면 후회 안 할까? 묻는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면접에서도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면 신뢰를 얻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 들키면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신중함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1년이면 변화가 보이고 3년이면 완성된다. 공자가 자신의 정치 철학에 확신을 보인 말입니다. 올바른 원칙으로 일하면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1년이면 방향이 잡히고 3년이면 큰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든 공부든 취미든 한 달이면 몸에 배기 시작하고 1년이면 삶이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과 꾸준함입니다. 미신보다 현실에 집중한다. 번지가 지혜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매달리기보다 확실한 현실의 의로운 일에 힘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맹신하지 말고 사람 사이의 도리와 현실적인 노력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로또 당첨만 기다리며 이번엔 될 거야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작은 저축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확실하죠. 불확실한 행운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다.
리더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성격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최적의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고시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증삼은 이해가 느리고 자장은 한쪽으로 치우쳤고 자로는 성급하다고 정확히 짚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회의에서 역할을 정할 때가 있지요. 꼼꼼한 사람은 기획에,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에, 실행력 있는 사람은 진행에 배치하면 성과가 달라집니다. 각자 잘하는 걸 맡기는 게 핵심입니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아낀다. 인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진정으로 어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하며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단톡방에 뭔가 쓰려다가 손가락을 멈춘 적 있죠. 이거 보내면 후회하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젊은이가 무섭다. 미래엔 우릴 넘는다. 공자가 후학을 대할 때 강조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이나 경력이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설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후배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서툴러 보여도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죠? 몇 달 뒤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실력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세요. 리더는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것은 자로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리더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앞장서고 사람들의 고생을 내 일처럼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어가야 진짜 리더입니다. 집안일이나 청소할 때 누가 좀 해 하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거드는 경우 있죠? 진짜 리더는 말하기 전에 먼저 빗자루를 듭니다. 가족이든 팀이든 공동체든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빠르게. 이는 공자가 가장 중시한 실천의 가치를 담은 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제자들에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말로는 매일 하는데 방은 그대로죠.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선언하기보다 지금 당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먹고 자기만 하면 삶이 무너진다. 공자가 경고한 것은 무기력한 일상의 위험성입니다. 하루 종일 배만 채우고 머리는 쓰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차라리 바둑이나 장기라도 두며 정신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주말마다 침대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영상만 보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했네 하며 허무해지는 순간 있죠. 몸을 움직이든 책 한 권을 읽든 뭐라도 해보면 훨씬 만족스러울 겁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제자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때는 성실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낯선 곳에서도 환영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향에서도 배척당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건성으로 응응 그랬구나 하며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형식적인 반응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복잡한 세상도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원칙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핵심으로 꿰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그 하나를 진심으로 나를 다하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를 검색하면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채식, 운동법까지 수백 가지가 쏟아지죠. 이것저것 시도하다 포기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답입니다. 잘못된 편에 서면 스승도 버린다. 제자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도울 때 공자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염구가 계시 집안의 재산 관리를 맡아 가혹한 세금을 거두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회계 부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승진하고 거부하면 밉보일 것 같아 망설이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부당한 일에 동참하는 순간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릴 겁니다. 높은 이상 말하면서 옷과 밥 따지면 대화 안 통한다. 높은 이상을 품었다면 물질적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거칠애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진정한 학문의 자세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자기 개발이 중요해 하면서 명품 옷과 맛집 투어에만 집착하는 순간 있죠. SNS에 멋진 사진 올리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실력은 안 쌓는 겁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 감사부터 표한다. 변색은 단순히 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풍성한 음식 앞에서도 탐욕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마련해준 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공자의 식사 예절을 기록한 향당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시 제사나 연회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지면 경건한 태도로 일어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비싼 음식이 나왔을 때 바로 사진부터 찍으며 와 대박 하기보다는 먼저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 음식 앞에서의 첫 반응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젊을 땐 이성, 한창 때는 다툼, 늙어선 욕심을 조심하라. 인생 단계별로 조심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공자가 인생 단계별 자기관리의 지혜를 알려준 말입니다. 젊을 때는 호르몬이 불안정해 이성 문제를 조심하고 한창 때는 기운이 넘쳐 다툼을 피하며 나이 들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은퇴 후 마지막 기회라며 투자에 올인하거나 자식과 재산 문제로 다투는 순간이 있죠. 나이에 맞춰 조심할 것도 달라집니다. 친구에겐 솔직하게, 가족에겐 따뜻하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되, 가족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합니다. 자로가 교양 있는 사람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내용입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직설적으로 그건 틀렸어 라고 바로 지적하지만 가족이 실수했을 땐 괜찮아,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라며 감싸주게 되죠. 같은 상황도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신뢰 없으면 나라도 못 선다. 자공에게 정치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식량과 군사보다 신뢰가 우선이며 믿음 없으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약속은 지키고 배송이 지연되면 솔직히 알리는 순간 있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뢰를 지키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거짓말로 때우면 한순간이지만 믿음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좋은 의도도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된다. 이는 덕목과 예의 균형을 강조한 말입니다. 공손함도 지나치면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신중함도 과하면 기회를 놓치며 용기도 절제 없으면 사고가 나고 정직함도 배려 없으면 관계를 망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어떤 덕목이든 예의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너 왜 그래?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만 주죠. 내가 보기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조심스럽게 전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좋은 말도 때와 방식을 잘못 고르면 역효과가 납니다. 좋은 사람은 본받고 나쁜 사람은 거울 삼는다. 이 말은 주변 사람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의 장점을 배우려 노력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성장의 지혜를 가르친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배울 점 없는 사람도 없다고 봤습니다.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래야지 생각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예에 바르면 모두가 가족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면 낯선 사람도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형제 없음을 슬퍼하는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는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의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바르게 행동하면 오해받는다. 원칙대로 예의를 지키면 오히려 아첨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자 시대는 예법이 무너져 대부분 신하가 무례하게 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를 갖추면 도리어 비위를 맞춘다고 곡해받았죠. 올바른 행동이 때로는 의심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트에서 긴 줄이 있는데 옆 계산대가 비어있죠. 다들 새치기 하듯 옮겨가는데 나만 원래 줄에 서 있으면 융통성 없다, 눈치 없다는 시선을 받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 하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가는 게 결국 옳습니다. 어른이 먼저 일어나신 후에 따라 나선다. 마을 잔치에서 공자는 지팡이 짚은 어른이 먼저 자리를 뜨신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태도로 60 넘은 어른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나가려다가 안에 계신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죠. 급한 마음에도 잠깐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바르면 명령 없이도 따른다. 리더십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이는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정치의 본질을 가르치며 한 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늘 10분 먼저 도착하는 팀장이 있다면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시간을 지키게 되죠. 반대로 본인은 지각하면서 시간 엄수를 강조하는 리더라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포장이 진짜를 가린다. 이는 본질과 겉모습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밀어내고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흐트러뜨리고 달변이 나라를 뒤집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보다 포장이 중시되고 달변이 진실을 가리는 세상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광고는 화려한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스러운 제품, 면접에서는 완벽했는데 일은 못하는 사람, 말은 그럴싸한데 결과는 없는 프로젝트를 만날 때가 있죠. 겉포장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질을 먼저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조용히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 공자는 제자 안회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회는 하루 종일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 그의 행동을 보니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만 많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조용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배움입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며 즐긴다. 배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도덕 기초를 다진 군자가 학문과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 있으시죠? 배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우임금은 완벽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공적인 일에는 온 힘을 다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선을 우선하는 삶이 위대한 겁니다. 우임금은 치수 사업으로 백성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궁궐은 초라하게 지었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했지만 평소 식사는 검소하게 했습니다. 회식비를 정산할 때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조금 더 내고 적게 먹었으면 덜 내려 하죠. 하지만 회사 공동 프로젝트 예산을 쓸 때는 아껴서 뭐 하나 하며 대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개인적인 일에는 검소하게 이게 진짜 균형입니다. 하늘은 말없이 계절을 보여준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행하고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서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선생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말이 없지만 계절은 돌아가고 만물은 자란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책 읽는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게 낫죠. 상사가 성실하게 일하라 지시만 내리기보다 먼저 출근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팀원들도 따라 움직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실천해서 보여주세요. 있는 척, 아는 척하면 진심 잃는다. 없는데 있다고 하고, 비었는데 찾다고 하고,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면 진정성을 잃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허세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공자가 허세와 위선을 경계하며 제자들에게 진실된 삶을 강조할 때 한 말입니다. SNS에
성공한 일상만 올리다 보면 실제 내 모습과 괴리가 생기죠. 명품 가방 사진 올렸는데 실은 카드값 걱정하고 있다면 그 허세를 유지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편합니다. 길이 다르면 함께 가지 않는다. 공자가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한 가르침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서로 다르면 억지로 함께 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입니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사람을 보면 지치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구나 싶으면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잘못된 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라. 공자가 제자 안회에게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답한 말입니다. 예에 어긋나는 것, 즉 올바르지 않은 것을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귀로 듣지도 말고, 입으로 말하지도 말고, 몸으로 행동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려면 감각과 행동 모두를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봤을 때 재밌네 하며 퍼나르지 않고 길에서 남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나도 저럴 뻔했네 하며 따라하지 않는 순간이 있죠. 잘못된 것을 멀리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착하게 살 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공자는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며 실천을 미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진심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연락하려던 사람에게 메시지 한 통,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잘못했을 때 사과 한 번 이런 건 능력이 아니라 마음먹기입니다.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사람을 만듭니다. 진짜 가르침은 숨김없이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비법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가 진정한 가치를 만듭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 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업무를 물어볼 때 이거 알려주면 내 자리 위태로운데 망설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선배를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실패 경험까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자녀는 더 많이 배웁니다. 가난해도 도에 이르면 부럽지 않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회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완성은 별개이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안회는 누더기 옷을 입고 좁쌀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배움과 실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더 값진 삶이죠.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받은 건 소중히, 산 건 함부로 안 다룬다. 이 구절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윗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있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이 내린 음식은 정중히 맛보고 날고기는 익혀 제사에 올리고 산 짐승은 죽이지 않고 길렀습니다. 상사가 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거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순간이 있죠. 단순한 물건이나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책임을 아는 겁니다.
책 읽고, 실천하고, 진심 담고, 약속 지킨다. 공자 교육의 4대 기둥입니다. 지식을 쌓고, 삶에서 실천하고, 진심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강조한 핵심 덕목으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증명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책을 10권 읽었다면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나요? 아이에게 약속 지켜야 해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시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괴상한 것, 폭력, 혼란, 귀신 따위는 입에 담지 않는다. 공자는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을 중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초자연적 이야기나 비이성적 믿음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일상의 도덕과 인간관계에 집중했고, 제자들이 귀신이나 사후세계를 물으면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라며 현실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이 부적 사면 대박 난다 거나 이 소문 퍼뜨리면 행운이 온다 는 말을 듣게 되죠. 혹하는 순간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휘둘리기보다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태도가 곧 나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몸가짐, 표정, 말투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는 증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고 표정을 정리하고 말투를 다듬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입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는 자기 위치에 맞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충실히 사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여행 사진, 승진 소식, 새 차 인증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죠. 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성장입니다. 내 일 아니면 간섭 말자. 자기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참견은 관계를 해치고 본인도 피곤해집니다. 공자는 명분과 본분을 중시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기본이라고 봤습니다. 옆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조언 좀 해줄까? 하며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나서면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질 겁니다. 가르치지 않고 시키는 건 버리는 것이다. 준비시키지 않은 채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충분히 가르치고 준비시킨 후에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당연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리더에게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 차 키 여기 있어. 그냥 한번 해봐. 라며 고속도로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 던져놓고 왜 못해? 라고 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기본 없이 화려함은 무너진다. 아무리 거들꾸며도 기본이 부실하면 결국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은 탄탄한 기초 위에 쌓아 올려야 합니다. 자아와 시경을 논하며 한 말입니다. 화려한 예법도 진실한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있어야 빛난다고 했습니다. SNS 팔로워를 늘리고 싶어서 광고를 돌리거나 마팔 이벤트를 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정작 콘텐츠 품질이 낮으면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결국 꾸준히 좋은 글을 쓰는 게 답입니다. 늘 신경 쓰되 실행은 진심으로. 공자가 정치의 핵심을 짚어준 말입니다. 평소엔 항상 마음에 두되 게을러지지 말고 막상 실행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준비와 실행 모두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정치를 논하며 한 말로 통치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날짜를 잡아놓고 평소엔 건강 챙겨야지 다짐하다가 정작 당일엔 귀찮은데 내년에 하지 뭐 하며 취소하는 순간 있죠. 평소 신경은 쓰되 정작 실행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게 진짜 책임입니다. 배운 사람은 남을 품고 안 배운 사람도 배우면 함께하기 좋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면 아래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배우면 스스로 절제하며 성숙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제자 자유가 작은 고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공자가 한 말씀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 책 몇 권 읽고 나서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걸 본 적 있죠. 배움은 위치와 상관없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몸가짐을 낮춘다. 공자가 궁궐문을 지날 때 보인 겸손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몸가짐을 낮추어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갈 때,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갈 때, 처음 가는 모임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의 자세와 표정이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만듭니다. 바른 자세로 정중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죠. 다르면서도 어울린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론 따로 노는 건 가짜 화합이죠.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어울림은 내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겁니다. 공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고 민첩하고 은혜로워라.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손함은 존중을 낳고, 너그러움은 포용을 만들며, 신의는 신뢰를 쌓고, 민첩함은 기회를 잡게 하며, 은혜로움은 협력을 이끕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자 자장이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부탁받은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